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인 아나운서 김미정입니다. 포옹이 주는 특별한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포옹은 숙면을 취하게 하고 심장 박동과 혈압의 안정을 유지시키며 포만감이 생겨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의 상처의 특효약인 포옹. 말없이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의지로는 제어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가 안정을 되찾는다고 하는데요. 지친 마음을 안아주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온 이민자는 약 15만여 명. 하지만 아직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회 분위기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교대 다문화 체험 교육 강사들인데요. 그분들의 활약 함께 보시죠.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특히 경상남도는 국내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진주교대에서는 지역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다문화 엄마들에게는 자아를 실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문의가 있어요. 크슬도 있죠. 다문화 가정 엄마들에게 주어진 한국인으로서의 미션, 진주교대에서 확인해 봅니다. 이른 아침부터 꼬맹이들을 깨우느라 부산한 아키코 씨의 집. 세준아,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올해 7살, 5살 남매를 둔 아키코 씨는 한국에 정착한 지 8년차 되는 주부인데요. 왜 아이들은 엄마가 바쁠 때 더 밥투정이 심해지는 걸까요? 점점 초조해지는 엄마. 오늘 아침 유독 아키코 씨의 마음이 바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센터에서 일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바쁩니다. 아키코 씨는 진주교육대 다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 체험교육센터의 선생님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준 안녕. 주부 말고도 한국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은 거죠. 뭔가는 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에 대한 한국 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그 애들한테 일본 대해 전해하고 싶은 것도 있고. 진주교대는 다문화 체험 교육센터를 통해 아키코 씨의 바람을 이뤄줬는데요. 아키코 씨를 포함해 이 교육센터의 다문화 체험 선생님은 모두 8분. 이 센터는 한국으로 시집 오고 나서 대부분 사회생활에서 단절되었던 다문화 가정의 인적 자원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 체험관이 3월 달부터 생겨서 그때부터 여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강의라 특히 긴장되는 하루. 출신 국가가 다 다르다 보니 선생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데요. 유카타이라는 일본 의상인데 키모노하고 완전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유카타는 키모노의 한 종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드디어 수업 시간 시작. 수강생들을 맞으러 달려갑니다. 오늘의 교육생은 32명의 유치원생들. 아키코 씨의 전통 의상을 보고 벌써부터 호기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를 소개하는 시간.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은 처음으로 외국 문화를 직접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요. 그 나라 출신 선생님이 말해주니 더 신기한 모양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그들을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업은 아키코 씨의 일본놀이 문화체험 강의. 처음 보는 일본의 전통 장난감이 가득합니다. 본 적이 있는 거 있죠? 종이컵. 맞아요. 네. 아키코 씨가 종이컵으로 직접 만든
일본 전통 놀이기구 켄다마. 하나하나 해볼 때마다 아이들은 마냥 신기하고 즐겁기만 합니다. 어때요? 혜나야 뭐가 보여요? 모니가 있어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셔. 버섯. 우와. 놀이를 통해 다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죠. 자, 따라 해볼까요? 네. 그렇지. 춤추고 노래하고 입은 전통 의상이에요. 이 방은 다문화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어볼 수 있는 방인데요. 전통 의상을 입어보고 마냥 좋아하는 아이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공유하는 자세야말로 미래의 세계 시민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죠. 실제로 3개월간 940여 명의 수강생을 교육한 후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교육적 만족도도 매우 높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체험학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이해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놀이함으로써 갖는 그 희열을 볼 때 그 희열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띵파라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름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음악 수업. 띵파라고 합니다. 각국의 전통 악기를 직접 연주해보는 시간인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놀면서 가르치면 베트남, 중국의 문화뿐 아니라 단어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사실. 오지는 거 중에서요. 지퍼 어릴 거요. 머리띠 같은 거 쓰고 사진 찍는 거 재밌었어요. 나무 치는 거. 나무 찍는 거. 설명으로 듣는 것보다는 일단 직접 와서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아주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수업 끝. 즐거운 얼굴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선생님들의 보람입니다. 흥미롭게 많이 만지고 뭐 이것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키코.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신의 일이 생기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중요한 일이 있어요. 어느새 집안일 외에도 스케줄이 생긴 모양인데요. 아키코 씨가 다문화 체험 교육센터에서 일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가 다문화 소외계층으로 보일까 하는 걱정이 있었죠. 이제 우리 애도 7살, 5살이 되니까 좀 앞으로 생각하고 단단한 엄마가 되고 싶고 그리고 저도 좀 밖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싶어서 자전거. 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아실현은 물론 또 다른 소득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점. 아빠 좀 드셔야 되겠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 찾아서 한다 하는 그게 골라보세요. 저로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생활하는데도 애들 키우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네. 교육에도 또 좋고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침부터 바쁜데요. 아이들 유치원 등원도 남편에게 부탁할 만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시장에서 사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센터는 진주에 있는데 무거운 짐까지 지고 멀리 돌아가는 버스를 탄 이유는 다문화 체험 교육센터에서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교육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게 찾아간 곳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한 사람.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죠?
저 시댁 형님입니다. 근데 형님도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님은 이제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남편의 7남매 중 2사람이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형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전통 음식을 만들어 다문화 체험 교육 방법을 더 연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본 김밥하고 코로케. 우리 일본 사람에는 생일 때나 축하하는 날 때 김밥을 하고 유부초밥을 꼭 합니다. 운동회도 하고 축하할 때 하는 요리가 김밥 유부초밥입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 유부초밥인데 이렇게 간뼈를 이렇게 묶으면 갑자기 일본 요리에 변신합니다. 시어머니 저렇게 해줄까? 네. 어제 전화할까 싶었는데 너무 늦어서 전화 못했어요. 9시 전에 주무시면. 네. 세희 아빠도 맨날 9시 넘어서 돌아오니까. 한국에 일본을 알린다는 사실에 왠지 2사람 더욱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나가서 하면 힘들죠. 집에 일찍 나가야 되고. 아니요. 너무 재미있어요. 진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힘들다 그럴 때도 있고 좀 맨날 산점포에 있으니까 진짜 금전적인 생각하면 좋겠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니까 손익 형님은 동서가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음식은 각자의 문화를 가장 스스럼 없이 전달하는 도구이니만큼 일본의 조리법, 소스 등을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 초밥도 소스를 얹어 완성. 요리를 만들자마자 다시 진주로 올라가는데요. 새벽같이 움직였는데 벌써 정오를 넘긴 시간. 과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월남쌈, 계란볶음, 감자고기 구이. 아주 풍성한 음식들입니다. 짠. 김밥. 네. 일본 김밥이에요. 우와. 놀러 갈 때 제일 많이 먹고 나는 징기스칸이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는 캠핑 많이 가요. 몽골에서요? 네, 놀러 갈 때 이렇게 감자를 제일 많이 먹어요. 우리 몽골은. gọi cuốn 잘했어요. 근데 재영 언니가 새우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맛이 어때? 근데 언니가 몰라. 그 새우 안 넣어도 맛있어. 중국말로番茄炒蛋이라고 합니다.番茄炒蛋.番茄炒蛋. 네네. 좀 귀여웠죠? 나라별로 음식 이름부터 특산물, 풍습까지 여러 이야기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맛을 볼 차례. 그런데 이때 갑자기 등장한 원장님. 지나가다 선생님들을 보고 오셨다는데요. 고향에서 먹는 거 음식처럼 비슷한 맛이 나요. 좀 맛있어요. 이렇게 다문화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다들 처음입니다. 이렇게 다음에 여러 나라 음식도 만드는 기회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서 새로운 문화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애들은 그걸 경험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내 나라 많고 조금 더 많은 나라 하는 거 어때요? 그거는 우리 앞으로 계속할 목표예요. 더 다양하면서도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지금 학생들 한 30명 이상 오게 되면은 그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물품도 더 많이 드려야 되고 그리고 더 다양하게 또 드려야 돼요. 다문화 체험 교육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진주교육대학교 다문화체험교육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 이분들의 역할은 한국과 다문화 가정, 양국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도록 돕는 민간 외교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세계적인 다문화 체험 교육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세계 시민의 자질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